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살이 된 평범한, 아니,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공무원의 아내였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엔 함께 마트도 가는 그런 남편이었죠.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직장 스트레스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친구의 사업 보증을 섰더라고요. 한두 번쯤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친구 사업이 잘못되면서 친구는 사라졌고 빚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어느새 몇 천만 원이 되고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어요. 부랴부랴 겨우 원룸 월세로 이사를 했고 아이들이 학교가 멀어지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술에 의존했어요. 집에 와서도 소주를 마시며 미안하다, 미안하다만 반복했죠. 빚 때문에 월급도 차압당하고 생활비도 없이 버티다가 결국 남편은 공무원 생활까지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남편은 말도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침대 위에 미안하다라고 적힌 쪽지 한 장만 남긴 채로요. 하루아침에 집도 남편도 사라지고 저는 무너져 내릴 수도 없었어요. 아직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부엌에 앉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주르륵 흘리면서요. 그런데 울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울고만 있을 시간이 있나?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 40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동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 학교 보낸 후 식당으로 뛰어가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이 퉁퉁 붓고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도 퉁퉁 붓고 허리는 늘 아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힘들면서도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이들 밥 해주고 학용품 사주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몇 년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작은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가져보자.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장이 되어보자. 그렇게 5년 정도 식당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아이들한테는 미안했지만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중고로 사입히면서요. 그러면서 장사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어떤 메뉴가 잘 나가는지,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좋아하는지, 드디어 작은 고깃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 모였어요. 정말 작은 가게였어요. 테이블 6개짜리. 그래도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받던 날은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루 종일 가게를 열어놔도 2-3 테이블 정도만 차고 내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 앞에서 하루 종일 고기를 구우면서 한 테이블 한 테이블 정성을 다했어요. 고기도 좋은 것만 골라서 쓰고 밑반찬도 정성스럽게 만들고 늦은 밤 홀을 정리하면서도 내일은
더 많은 손님이 왔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손님이 고기를 다 먹고 일어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삶의 힘이 되었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고기 정말 맛있더라.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더라. 점점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고 가게도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사장님이라 불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허드렛 일하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제 삶은 단단해졌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고요. 큰아이는 대학교를 다니고 작은아이는 군대에 갔어요. 남편, 그 사람은 점점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어요. 처음 몇 년은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있지? 하면서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연민 같은 감정도 들었어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혼자서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결국은 내 삶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죠. 저는 제 힘으로 이만큼 일어선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인생이란 게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난달이었어요. 새벽에 시장에 가서 평소처럼 고깃가게 사장님과 이야기하면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봤어요. 분명히 남편이었어요. 제 기억 속의 남편은 너무 힘들고 절망 속에 술에 찌들어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10년 만에 본 그는 의외로 번듯했어요. 머리도 단정하고 세월의 주름은 있었지만 초라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냥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시장의 소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그 한마디에 지난 1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서 울던 밤들, 손이 까져가며 일하던 날들, 아이들 앞에서 강한 척하던 모든 순간들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터지는 걸 느꼈어요. 10년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치는 느낌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잘 지낸 것 같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나 이만 가봐야겠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잠깐만. 아, 내가 왜 이러지? 그냥 보내면 되는데. 그가 멈춰섰어요.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게 보였어요. 10년 전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뭔가 잘못했을 때 어깨를 움츠리던 그 모습. 그때는 그런 모습이 답답하고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10년 전에도 그렇게 등을 돌리고 떠났잖아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때는 쪽지 한 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말도 없이 사라지려고 하네요. 그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얼굴에는 10년 전과 똑같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술 냄새도 없었고 눈빛도 흐릿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눈빛이었어요. 저 눈을 얼마나 오랫동안 못 봤을까? 마지막 몇 년은 늘 술에 취해서 초점도 없던 눈이었는데 지영아, 나는 그의 목소리도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술에 절어있던 그때의 축 늘어진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가라고 하면 될 텐데. 10년 동안 없던 사람인데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10년 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것처럼요. 정말 연습했었어요. 혹시 언젠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을 할지.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마주서니까 연습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이들 생각은 안 났어? 이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거였나 보다. 진짜로 우리를 버렸던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떠났던 건지. 그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매일 생각했어. 하지만 어떤 얼굴로? 매일 생각했다고?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얼굴로라니. 아무리 빚을 졌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우린 가족이었잖아. 무책임하게 그렇게 숨어버리면. 지난 10년. 나는 말하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새벽 5시.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던 그 시간들. 아이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부엌에서 밥을 하던 기억. 큰아이가 엄마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던 그 순간들. 작은아이가 울면서 아빠를 찾을 때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서 같이 울었던 그 밤들. 그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말 뭘 원하는 걸까, 나는. 이 사람한테서 궁금했어.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뭘 하며 사는지, 왜 말없이 떠나버린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고생하는 동안 편하게 살았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건지.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는 절망감이 너무 컸고,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무작정 나온 거야. 집 나오고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어. 일용직 전전하면서 고시원에서 몇 번이고 술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공사장 사장님이 술 끊으라고 하시면서 같이 일해보자며 기회를 주셨어. 이상했어요. 이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은 그분 밑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어. 술도 3년 전에 끊었고, 빚도 다 갚았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 저는 묵묵히 들었어요. 분노도 동정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 사람도 궁금했겠지. 10년 동안 자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잘 컸어. 당신 도움 없이도. 큰아이는 장학금 받고 대학 다니고 작은아이는 군대 갔어. 둘 다
아빠 얘기는 안 해. 이 말을 하면서 제 마음도 아팠어요. 사실 아이들도 궁금해했을 거예요. 아빠가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 그런데 저는 늘 화제를 돌렸죠. 아빠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 표정. 정말 아프구나. 이 사람도. 그럴만해. 그때 고깃집 가게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사장님, 고기 다 골라드릴까요? 아, 맞다. 나 장 보러 온 거였지. 그제야 저는 제가 장을 보러 나온 걸 기억했어요. 현실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아, 네. 잠깐만요. 그리고 남편을. 아니, 이 사람을 다시 봤어요. 남편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직도 10년 동안 남편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을. 나 가봐야 해. 가게 문 열어야 하거든. 저는 몇 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왜 돌아보는 거지? 그냥 가면 되는데. 혹시 연락처 남겨놔도 될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내가 연락할 건 아니야. 그냥 아이들이 나중에 궁금해하면 정말 아이들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궁금한 건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명함이 있네. 정말 현장 관리 일을 하고 있구나.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제 명함도 하나 꺼냈어요. 지영이네 고깃집. 제 이름이 새겨진 명함. 제 손으로 만든 가게. 제가 읽어낸 삶. 그가 명함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장님이 됐구나. 그 말에는 놀라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혼자서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당신 없이도 이렇게 일어섰다고. 우리는 또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금 이 순간이 뭘까? 작별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잘 살아, 건강하게. 그리고 저는 정말로 돌아섰어요.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또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10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 그는 더 이상 제 인생을 망친 사람도 원망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때 같은 지붕 아래 살았던 남자, 아이들의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복수? 아니었어요. 이미 제 힘으로 일어섰으니까. 사과? 그것도 아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그럼 뭘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서하고 싶었나? 정말로 용서하고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나? 그 깨달음이 오니까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용서, 그게 내가 진짜 원했던 건지. 10년 동안 저는 분노와 원망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게 제가 강해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보니 그 감정들이 저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그만 내려놓자. 그 무거운 짐을. 다음 날부터 며칠간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손님들을 대하면서도 뭔가 다른 기분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기분이랄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가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통화되니?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떨어졌어요. 그 목소리. 왜 연락했을까? 뭔 일이지? 무슨 일이야? 얘기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왜 만나자고 할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무슨 얘기?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10년 전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만나면 안 될 이유도 없긴 하지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언제? 네가 편한 시간에 맞출게. 내일 저녁에 가게 근처 공원에서. 내일 보자, 지영아. 전화를 끊고 나니까 후회가 되었어요. 내가 왜 만난다고 응했지?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나는 뭘 기대하고 있는 건지, 혹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다음 날 저녁 저는 가게를 일찍 정리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그냥 예전 남편 만나는 건데. 공원에 도착하니까 그가 이미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구나. 저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보는 거였어요. 이상하다. 어색하면서도 익숙해. 무슨 얘기하려고?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보고 싶었다고?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났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보고 싶었다니? 나도 원망하면서도 보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너와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남자 같았고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다고? 가족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 버리려고 하네요. 그건 당신 생각이었잖아. 우리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웠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저는 이 사람을 원망했지만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고통받고 있었던 거네요. 지영아, 나는 10년 동안 하루도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 지영이는 뭘 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잘 크고 있을까? 매일 밤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마음이 요동치고 숨이 막혔어요.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의심도 들고, 하지만 저도 이 사람이 궁금했고 보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왜 연락 안 했어? 궁금하면 연락이라도 해볼 수 있었잖아. 무슨 얼굴로?
그럴 자격이 있나 싶었어. 자격? 무슨 자격을 따져요? 참 답답한 사람이에요. 아이들 아빠였으니 그걸로 충분했는데,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이 사람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였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연락할 권리는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해. 정말 많이 후회해. 그때 도망치지 말고 너희와 함께 버텨볼걸.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하죠?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아파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야? 난 그냥 네가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어려운 일이겠지만 용서해달라고요? 그럼 아빠 없이 학창시절을 다 보낸 우리 불쌍한 아이들은 어떡해요? 이게 제가 용서한다고 없어질 일인가요? 아이들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용서받고 싶으면 왜 진작 오지 않았어? 용기가 없었어.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버렸고 너희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라니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은 알기나 할까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 짓을 했는지 이제는 알아. 아이들 볼 염치도 없고. 공원에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온전히 원망하지 않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힘든 시간을 보냈을 이 사람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아, 우리 다시 볼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희망 같은 게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도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며칠 후 큰아이가 휴학 전 마지막 방학을 맞아 집에 왔어요. 23살이 된 우리 아이는 이제 정말 어른 같았어요. 군대 간 작은 아이도 휴가를 나왔고 오랜만에 새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해. 뭔가 표정이 달라졌어. 큰아이가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만났다고. 처음에는 두 아이 모두 깜짝 놀라더니 곧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는 어디서 어떻게 사신대요? 만났을 때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큰아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지금 와서? 그 반응이 당연했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버지가 필요했을 때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작은 아이는 달랐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다. 너무 오래됐고 너희들 생각도 해봐야 하고. 그날 밤 아이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큰아이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학창시절 내내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작은 아이는 조금 달랐어요. 솔직히 궁금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작은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기억이 거의 없다니. 그것도 제 탓인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저는 그에게 전화했어요. 한 번만 아이들과 만나볼래? 부담 주지 않을게. 그냥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될까? 아이들도 동의했어. 큰아이는 좀 어려워하지만 작은 아이는 만나고 싶다고 하네. 만남은 조심스럽게 준비됐어요. 제 가게에서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곳이 제가 가장 편한 공간이니까요. 약속 당일 그는 정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뭐야, 그건? 아이들. 편지야. 10년 동안 쓴 편지들. 편지라고요? 10년 동안?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두꺼웠어요. 얼마나 많이 쓴 건지. 매년 생일마다, 입학식마다, 졸업식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써뒀어. 그때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큰아이는 여전히 경직된 표정이었지만 작은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잘 지냈니? 정말 많이 컸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만에 보는 자기 아이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당연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작은 아이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아빠는 1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얼마나 후회했는지, 어떻게 술을 끊었는지,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매일 밤 우리를 그리워했다는 이야기까지. 큰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워만 했다고요? 연락 한 번 안 하면서? 변명할 수 없어. 정말 미안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10년 전에 술에 취해 변명만 늘어놓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편지 봉투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그가 말했어요. 너희가 받아줄 수 있을 때 읽어봐. 강요하지 않을게. 그냥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날 밤 아이들은 편지를 읽느라 잠을 못 잤어요. 저도 몇 통 읽어봤는데 정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매년 생일마다 축하한다는 편지, 입학을 축하하는 편지, 미안하다는 편지들. 작은 아이가 눈가가 촉촉해진 얼굴로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우리를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큰아이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서먹하긴 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 후로 그는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왔어요. 억지로 가족 행세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작은 아이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때마다 함께 만났어요. 큰 아이도 가끔은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했어요. 어색하긴 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갔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제게 말했어요. 지영아, 나는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 너희가 괜찮다면.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10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무는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조건이 있어. 다시는 혼자 결정하지 마.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해도 우리와 함께 해결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약속할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1년 후 우리는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예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옛날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까지도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약속을 지켰어요. 뭐든 혼자 결정짓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해결했어요. 큰아이도 점점 아버지를 받아들였고 작은아이는 이제 아빠라고 부르며 따라다녀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상처받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아무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10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을 원망했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가게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올 것이고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눌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에요. 한때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순간들이요. 지금의 저는 행복해요. 혼자서 일궈낸 삶도 자랑스럽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가족이 되어 함께하는 삶도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용서는 정말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는 이번에는 정말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